유심 정보가 빠져나가면서 범죄 피해를 입는 건 아닌지 SK텔레콤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. 박소연 기자에게 궁금한 점들을 바로 물어보겠습니다. 자, 박 기자,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내 유심 정보로 복제폰을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하는 거 아니냐, 이 부분입니다.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? 네, 이번에 해킹된 게 홈 가입자 서비스 HSS라고 불리는 핵심 서버입니다. 이곳에 이동자 가입자 식별번호나 단말기 고유 식별번호 같은 이런 정보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. 네. 전문가들은 마음만 먹으면 이 유출된 정보로 똑같은 유심을 복제를 한 뒤 복제폰을 만들 수 있다,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. 마음만 먹으면요? 그러면 그 복제폰으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가거나 아니면 대포폰을 만들어서 범죄에 악용할 수도 있는 겁니까? 금융 피해로 이어지기 전까지는요, 이동통신사 외에 다른 기관의 안전 장치들이 더 있기는 합니다. 예를 들면요, 무슨 은행에 접속하려고 하면은 아이디나 비밀번호, 공인 인증서 같은 인증 절차가 더 필요하잖아요. 네. 이런 인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해커가 손에 쥐고 있지는 않는 이상 당장 은행 계좌나 아니면 가상화폐 계정이 탈취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. 네. 들어보시죠.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심칩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복제폰을 만들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라든가 패스워드, 인증 체계를 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. 하지만 가입자들은요, 현재까지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오늘 주요 은행들도 추가 인증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. 이렇게 했는데 유심 교체를 못한 분들은 유심 보호 서비스라도 신청하라고 하잖아요. 근데 이것만으로 안전한 겁니까? 쉽게 말씀드리면요, 이 복제폰이 만들어져도 개통을 막아주는 서비스다,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이곳 서울 상암동에서 이용하던 이용자가 5분 뒤에 부산 광안리에서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 통신사가 원천적으로 이를 막는 겁니다. 네. 안 하는 것보다야 낫긴 하겠지만요, 2년 전 LG U+ 사태 때와 비교하면 당시 피해자 수는 29만 명에 그쳤지만 지금은 2,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거든요. 비교가 안 되는 규모에다가 정확히 어떤 정보가 탈취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전문가들은 결국 유심 교체가 제일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. 게다가 이 해외 로밍을 이용하면 유심 보호 서비스를 또 이용할 수 없다면서요? 네, 맞습니다. 이 해외 로밍 시에는요, 유심 보호 서비스 적용이 불가능합니다. 당장 해외에 나갈 일이 있는 가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SK텔레콤 측은 다음 달 중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요, 가입자 불만이 커지면서 출국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100% 보상하겠다,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. 그럼 박 기자, 마지막으로 혹시 SK텔레콤 가입자분들이 스스로 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? 우선 이 문자, SMS로 본인 인증하는 건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문자로 인증할 경우에는요, 해킹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. 전문가 말씀 들어보시죠. 본인 확인 수단으로 SMS 문자 인증을 너무 과도하게 쓰고 있거든요. 외국은 이미 구글 OTP 또는 MS 어센티케이터 같은 것을 대안 수단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. 또 일반적으로 전원이 꺼진 상태에서 휴대전화 제어권이 복제폰으로 넘어갑니다. 그렇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재부팅하다, 이런 유도하는 피싱 문자에는 더욱더 응하지 마셔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주의해야 할 점까지 박소연 기자와 짚어봤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